손이 점점 떨리는 거예요. 무슨 알코올 중독자처럼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커피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커피가 막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손도 심하게 떨었고 식욕도 너무 떨어져서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으러 나가도 한두 숟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지경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병원을 2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꼬박꼬박 받아와서 꾸준히 먹다 보니까 조금씩 밥 먹는 양도 늘고 손을 막 떨었던 게 좀 나아지고 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와, 전 사실 무서워서 더 약을 못 먹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정도 직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 휴일 출근, 철야 이런 걸 되게 밥 먹듯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예전처럼 살인적인 야근은 사라졌지만 그전까지는 무슨 산업혁명 시대처럼 뭐 거의 눈 뜨고 있는 시간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개인적인 여가 시간은 생각도 못하고 일에 치여서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데 누워도 잠을 못 자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술을 마시고 그 힘으로 한 두어 시간 자다가 다시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몇 년 동안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번아웃 증상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한 7년 전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뇌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거나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점점 떨리는 거예요. 무슨 알코올 중독자처럼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커피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커피가 막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손도 심하게 떨었고 식욕도 너무 떨어져서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으러 나가도 한두 숟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지경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바로 위에 계셨던 팀장님이 어느 날 근무 시간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신경정신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중증 우울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잠을 또 못 자는 문제가 있어서 수면제를 같이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꼬박꼬박 먹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는 잠을 잤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누워있어도 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약을 먹으니까 한순간에 꼭 수면 내시경 할 때 마취약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확 스위치가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병원을 2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꼬박꼬박 받아와서 꾸준히 먹다 보니까 조금씩 밥 먹는 양도 늘고 손을 막 떨었던 게 좀 나아지고 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와, 전 사실 무서워서 더 약을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그때 제가 사촌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어느 아침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어디 갔다 왔냐고. 저는 그냥 밤에 약 먹고 잔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제가 새벽에 어딜 막 나가서 삼각김밥을 사 가지고 와서 식탁에서 먹고 들어와서 잤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삼각김밥 잘 사 먹지도 않는데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놀랄까 봐 그냥 배가 좀 고파서 뭐 그래서 먹었어 라고 출근을 했는데 그게 내내 너무 찜찜하고 무섭더라고요. 사실 전 그때 아무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사실 수면제를 딱 중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렇게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이 수면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사실 우울증은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수면 문제는 고질적으로 남아있긴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또 혼자 살고 있어서 더더욱이 수면제를 먹는 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수면제, 그중에서도 졸피뎀 계열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 기억을 못한다, 기억이 날아갔다, 목류병, 환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졸피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졸피뎀 6알인가 7알 먹고 운전해 가지고 뭐 강남대로에서 사고 크게 났다는 걸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동안은 수면제는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치만 수면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들은 수면제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다는 걸 저도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의사가 주는 대로 먹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먹으면 뭐 의외의 상황에 대비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소비자, 뭐 환자 입장에서 제가 좀 찾아본 수면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말씀드려 보면서 정보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수면제는 성분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졸피뎀 계열, 두 번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우울제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뇌의 신경활동을 억제해서 빨리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에 들기 어려운 분들이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약이라고 합니다. 약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잠이 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눈을 딱 뜨면 바로 아침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잘 잤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숙면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억을 잃게 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졸피뎀이 식욕을 높여주는 그런 부작용,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는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졸피뎀 계열을 처음 드실 때에는 반드시 반알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요. 연속, 그러니까 며칠 간격으로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먹은 후에는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을 청하는 것이 좋고요. 절대로 술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돼요. 중추신경이 억제되면서 자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술과 함께 약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흔히 신경안정제로 불리거나 항불안제로 불리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벤조 계열은 가바 수용체를 전반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인데요. 졸피뎀은 인면, 그러니까 잠에 드는 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데 적합한 반면에, 벤조 계열은 새벽에 자꾸 깨거나 수면을 좀 길게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불안과 긴장, 공황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적합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조 계열은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멍한 느낌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약의 작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데요. 일어나서 멍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작용 시간이 짧은 자낙스, 알프람 등을 처방받으시면 되고, 중간에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고생스러우신 분들은 작용 시간이 긴 로라 제품 성분의 아티반을 처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벤조 계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장기로 복용을 했을 때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이 있어요. 2015년 논문에 따르면 벤조 계열을 먹었을 때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벤조 계열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기억력을 손상을 시키는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4주 이내에 단기간으로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상을 먹을 때에는 되게 무서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는 기간들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우울제 계열입니다. 수면 장애와 우울증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건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항우울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경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수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먼저 세로토닌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우울증 약이 세로토닌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우울감을 낮춰주고 밤이 되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수면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트라조돈 성분의 트리티코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멀타자핀 성분, 쿠에타핀 성분들의 약들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식욕 증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처방약이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수면 유도제들도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요. 흔히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코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나면 나른하고 졸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타이레놀 PM, 콜데원, 코푸정 같은 잘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그 중추신경계에 침투해서 강한 진정작용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점을 이용해서 약간 수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약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들도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보조제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거나 긴장을 완화해 수면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제보다는 효과는 확실히 약하죠. 그런데 의존성과 내성이 없어서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제처럼 억지로 잠을 자게 하는 효과가 아니라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조정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싶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대표적인 종류가 식물성 멜라토닌, 트립토판, 태아닌, 마그네슘 등이 있고 감태나 상추 추출물도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면 보조제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어떤 조합으로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오늘은 수면제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잠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당장 잠을 자게 해주는 수면제가 너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잠을 못 자서 힘든데 운동을 해라, 햇빛을 쬐라 이런 거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피상적인 조언일 수 있겠죠. 자신에게 잘 맞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 수면 리듬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조금씩 단약을 하고 안전한 대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수면제의 종류별 특징과 부작용에 대한 요약 정리한 파일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을 잘 잔다는 건 늘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잠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오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꼭 꿀잠 하세요.